내가 본격적으로 한 건 아무래도 미국 가서 75년에 미국 가서 만 4년을 클리블랜드에서 디자인으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80년에 캘리포니아에 와서 이제 81년인가 데뷔를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했으니까 몇 년쯤 되나요? 지금 글쎄 한 3, 40년 될 거예요. 그죠? 뭐 현대 오토, 자동차 오토쇼 이런 거 하면 이제 한국보다는 오히려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뭐 테레비나 뭐 냉장고 쇼 이런 거 할 때 그 부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이제 엑지비션이에요. 그 회사에 디자이너로 한 만 4년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서울대학 다니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1학년 때 4.19나고 2학년 때 5.16나고 뭐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면서 한국에서 대학교 서너 개 졸업한 거 정도로 공부했어요. 재료가, 미술 재료가 그 큰 창고에 가면 어마어마한 자료를 마음대로 쓰잖아요. 거기서 내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봐.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피 속에는 그 그래픽 아티스트는 적합하지 않는가 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했지. 어느 날 내가 티볼을 그리고 그 티볼이라는 게 6.25 사변 후에 내가 가교사 땅 파서 교사 질 때 땅 속에서 떼고 그렇지 학교에 그 터에서 그 가야 토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미국 가서 생각하니까 야 이게 신기한 거예요. 땅을 파면 1000년 이전에 가야 토기가 나온다는 거. 그걸 이제 소재로 그림을 그려보면 내가 화가가 될 수 있겠다. 그래 된 거예요.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너는 프로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인커리지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작가가 되는 길이 뭐냐. 뭐 이럴때는 하니까 바한스타일 파크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널 픽업하면 작가로 된다 이거예요. 가는데 나는 이제 지도 보고 따라가면 그걸 이제 서툴러 가지고 항상 30분 늦게 가고 그걸 찾아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미술관에 그 여자 그 디렉터 이름이 유명한 조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마르셀 양코라고 루마니아 주이신데 주리히 다다의 원조예요. 그 딸인데 나를 만나고 그림을 가지고 그 뉴커머 쇼에 넣어줬는데 그게 내가 미국서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행운에 데뷔를 한 거예요. 찻잔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찻잔 속에는 오행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오행, 물, 흙, 수금, 지화 이게 오행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면 또 동양적인 게 들어가고 이제 이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기 시리즈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모든 예술은 작품 속에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내가 기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 사람들은 이걸 뭐 퇴계가 말하는 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내 의도가 아니라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보든 말든 나는 뭐 상관하지 않는 거죠. 또 내가 이제 미국에서 뭐 꽤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한국에서 와서 전람회 하라고 그래서 불러서 이제 왔을 때 80년대는 좀 꽤 잘 나갔어요. 근데 이게 작품이 잘 나가는 것도 문제라고. 이를테면 너무 파퓰러 한 거는 내 작품이 이렇게 뭐 좋아하는 그림 이거 하려고 내가 일생을 걸고 예술을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면 좀 더 고답적으로. 그래서 기 시리즈를 간두고 급 시리즈로 옮겨가는 것 좀 더 심각하게 자꾸 이제 새로운 걸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변화되어 나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배를 타고 협곡에다 보트를 띄우고 가잖아요. 그럼 협곡으로 돌아 나갈 때마다 씬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내 작품이 달라지는 거야. 저절로. 나이 먹고 생활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달라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를 나가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또 심각한 작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화랑에서는 내가 뭐 안 좋아하지만 난 거기 몰두한 거예요. 그 바람에 여기 이천에 와서 가마도 짓고 돈도 많이 때려놓고 조수도 많이. 그래서 그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작품 그것을 만들어서 한 5, 60분 전람회를 해외에서 한 30분 했어요. 컨테이너를 하나씩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그게 공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인기가 있어요. 여기저기.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건 훈과학 하면 그 이제 영어로는 베셀이라고 그래요. 예? 세라믹 베셀. 그만뒀다고. 근데 작년에 또 그것도 홍콩 가서 또 했다고 하면. 그 가니까 또 중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선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선들은 어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걸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챈팅이라고 그러는데, 무당 있죠, 무당. 무당이 흥얼거리잖아요. 또 선임이 연부라는 것도 영어로는 챈팅이에요. 내가 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깊은 이 크로스돼. 이거 인간이 원신 상태에서 동물에서 벗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작대기 2개에다가 이 감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초의 문명적인 행위, 문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문화적인 행위, 의식적인 행위가 이거다. 그래서 내가 이 의미를 두고 여기 심취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악수하는 것도 크로스고, 허그하는 것도 크로스고, 예수교도 십자고, 뭐 불교도 보면 나치스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만 이게 크로스고, 만자도. 그러니까 뭔가 2개를 거는 거, 그 행위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조형적으로. 그리고 상징성이 있고. 지금 말하니까 그러네. 요즘 하고 있는 거는 고래에 내가 빠져갖고, 내가 그리는 고래는 구상 작가가 그리는 고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헌팅 잡지에 나오는 고래를 내가 그리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 내가 할라이시라고 이제 찾아냈는데, 이 에스키모들이 겨울이 춥잖아요. 이제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데서 뭘 먹고 살아요? 잡아야지 먹고 사는데, 이 시족이 고래를 한 마리 잡아야지 그 한 종족이, 한 동네 사람들이 한 해 겨울을 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절박한 거지. 근데 그 고래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남편, 아들, 삼촌, 뭐, 한 패밀리가 한 10명, 뭐 8명, 10명 이렇게 배가 좀 가벼워요. 그게 고래 내장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고래뼈 가지고 이걸 타고 나가서 고래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인간은 쭉 작고 고래는 크잖아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사람한테 이 고래라는 것은 어떻게 보이겠느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잠파는 그 고래가 아니라고. 그럼 이 사람 눈에는 고래가 어떻게 보일 것이냐? 얼음물 속에서 떠오르는 이 고래가 를 모시고 와야지, 잡아야지 내가 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할라이시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조상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인간의 원시적인 인간들은 다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상이 죽으면 동물로 돌아간다. 뭐 콘돌로 돌아간다. 뭐 페루 이런 데 가면 콘돌이 된다. 또 이 뉴기니아 이런 데 가면 악어가 된다.
또 어떻게 뱀이 된다, 뭐 용이 된다, 뭐 샤만 주술적이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시 샤머니즘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극에 사는 유픽 그 에스키모들을 이제 그 이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유픽이라고 해요.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샤머니즘 중에 할라이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조상이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온다. 회색빛 바다에 영하 몇십 도야 되는데 가서 그 고래가 물속에서 찾고 떠오르고 결국은 찔러 죽여야 되는 건데, 거기에 사투를 벌리는 인간과 그 고래의 관계, 저는 그 드라마틱한 어떤 그 스킨십이라고 그럴까? 다행히 고래가 이 날개가 이 점핑할 때는 이게 이렇게 뜰 때는 이게 크로스가 되더라고. 그거 접근을 하기 위해서 카누를 타고 이제 접근하잖아요. 하면 이런 구도가 나와. 그러면 고래하고 인간하고 배하고 얼음물하고 안개하고, 그러니까 그 긴장된 관계를 그리려고 어떤 고래에 관한 영화나 사진도 제 그림이 더 드라마틱하다고, 사실. 만드니까. 그러니까 팔자에 타고나야 된다니까.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머리 좋아도 안 되고, 거기다가 팔자에도 타고나야 된다고. 그게 내 생각이고, 그리고 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